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세계적인 공공재로 분류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가격이라면서 어떠한 백신이든 적정한 가격으로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가운데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신 냉전이라는 평가까지 등장했죠. 미국은 초고속 작전이라는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개별 제약사가 각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대신 정부의 주도하에 제약사들이 합동으로 개발에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출범시킨 백신 개발 국제 공조 프로젝트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 공조보다 세계 첫 번째 백신 개발국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화는 배제성이 있는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기준에 따르면 재화는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재화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살 수 있는 배제성, 편익은 혼자서 누리는 경합성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공공재는 배제성도 없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도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경보 같은 경우는 공공재입니다. 특정 개인이 막을 수 없고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소비도 없죠. 공유자원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이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는 공유자원입니다. 누군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 수는 줄어들지만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전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배제성이 없죠. 클럽재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을 지닌 재화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 업무가 있죠. 화재를 진화하는 것이 다른 화재의 진화를 방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경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이 나더라도 그냥 타게 내버려 둘 수 있어 배제성을 가지고 있죠. 등대는 항해하는 선박들이 위험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안을 따라 특정한 위치를 알려주는 시설물입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의 소재로 즐겨 사용되는 낭만의 상징이기도 하죠. 경제학자들은 등대를 오랫동안 공공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등대를 운영합니다. 등대가 사적 재화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해안에는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등대들이 있었죠. 등대 주인들은 지나가는 선박의 선장들에게 등대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신 등대 근처 항구의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항구 소유주가 등대 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등대 주인은 불을 꺼버렸고 길을 찾지 못한 배들은 항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떤 재화가 공공재인지 판별하려면 이 재화를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